네, 시장이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4천 달러까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주말 미중 고위급 회담 결과만 긍정적으로 나와주면 11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는데, 물론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 또 방향성이 급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 이더리움의 20%대 반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200달러까지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모처럼 시원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라나 XRP 모두 10% 안팎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알트 대장들이 일단 움직여주고 있다. 비트코인의 반등세와 맞물려서 알트 대장들의 흐름이 상당히 훈훈하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 전고 돌파를 해내고 도미넌스가 빠질 때쯤 알트 시즌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한 방울 더 갖게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걸까? 참 기대감을 갖게 만들죠. 특히 코인베이스를 비롯해서 크립토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래저래 전반적인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특히나 또 트럼프가 대놓고 지금이 미국 주식 매수 적기다, 이런 멘트를 또 날려주다 보니까 위험자산 시장의 훈풍이 또 한 방울 이렇게 들어온 것을, 그 배경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8포인트 오른 73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좀 더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 빠졌죠. 64%대 중반으로 살짝 빠졌는데, 과연 여기가 도미넌스 고점이 될지, 아니면은 정말 지금 차트적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저항 라인이 71% 수준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빡세게 밀어 올렸다가 저항을 맞게 될지,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의 변화 상황 역시 알트 시즌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진진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만 4천 달러까지 빵 하고 올라서니까 아마존 시총을 뒤집었습니다. 전 세계 자산 랭킹 5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시총 2조 달러 자산으로서 이제 그 위에는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골드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의 어떤 이 힘, 지금 부여된 이런 가치,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제프 캔드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초 비트코인이 2분기 목표 가격을 12만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건 너무 낮은 평가이기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내러티브가 또 한 번 바뀌었다. 과거에는 위험자산과의 상관관계, 자산 재배치의 전략적인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주목받았지만 이제는 전적으로 자금 흐름에 달렸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3주 동안 53억 달러를 흡수했다. 엄청난 기관 자금이 지금 때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내러티브 변화가 생겼고 12만 달러 글쎄 더 갈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트럼프의 이런 멘트, 다시 한번 미국 주식 매수를 권유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을 권장한다. 이제 미국 증시는 정말 랠리를 시작할 것이다. 세금 법안이 통과되고 지금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이 순항하면 미국 증시는 로켓처럼 날아갈 것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엄청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이랑 또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 없이도 세금 법안 있고 관세 협상 있어, 이거 잘 될 거야 라면서 미국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참 현직 대통령의 발언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멘트들을 통해서 증시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위험자산 시장이 급반등세를 펼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 과연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협상 어떻게 될까 관심 포인트인데, 중국 대상 관세는 145%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는 트럼프의 멘트가 나와주긴 했습니다. 중국과 협상이 잘 된다라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보고 싶다. 중국 정부와 이번 주말 회담을 가질 예정이고, 회담 이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도 있다. 실질적인 무역 회담이 열릴 것이다. 사실 회담을 앞두고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 양측의 어떤 날선 대립 양상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과연 이번 주말 우리를 웃게 만들 것인가, 또 한번 한숨 나오게 만들 것인가, 참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이런 반등세도 너무 반가웠는데, 이더리움이 20%대 반등을 24시간 동안 펼쳐졌다는 게 더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3월 9일 이후 처음으로 2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알트 대장으로서 빵하고 움직여 줄 것인가? 그렇게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현실화 시킬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더리움의 어떤 폭등 양상이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 직후에 나와줬다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더 흐뭇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 여러 가지 새로운 이더리움 개선 제안을 도입해서 네트워크 확장성을 높이고 스테이킹 효율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 우리가 또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 처리, 그리고 스테이킹 보상 최적화를 목표로 한 그런 업그레이드죠. 더 빠르고 더 저렴한 거래 처리, 스테이킹 보상 최적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트랜잭션 처리 용량을 늘리고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라는 점, 상당히 대형 업그레이드였는데 업그레이드 전에 시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가 업그레이드 직후에 이렇게 또 이더리움 반등세가 나와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불어서 검증인들의 스테이킹 운영 효율을 높여서 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과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기술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래 투자자들이 다시 이더리움을 축적을 했고, 이를 통해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 못지않은 구조적인 강세가 확인됐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의 반등세와 맞물려서 이더리움도 반등세를 보인 걸로도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이더리움 자체에 지금 펀더멘털 개선을 통한 구조적인 강세가 확인됐다라는 거,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훨씬 더 의미 부여가 되는 부분일 테고, 이더리움이 일단 빡세게 움직여줘야지 알트 시즌의 포문이 열리면서 이른바 알트 순환매가 펼쳐져 온 것이 지금까지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XRP도 흐름이 반갑습니다. 다시 2.3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를 보이고 있는데 10%에 가까운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리플 소송이 공식 종료됐다는 소식에 XRP 역시 반등세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사실상 종료됐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해 왔었는데, 진짜 이제 공식 끝났습니다. 징글징글. 2020년 12월 20일. 와, 그때부터 4년 넘게 길기도 너무 길었고,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의 어떤 힘듦과 동시에 또 중간중간 또 폭등이 나와주면서 또 기쁘게도 만들었던 애증의 종목 리플 XRP였는데, 그걸 가장 힘겹게 만들었던 그 모든 과정을 가장 직접적인 재료 리플 소송, 이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미국 SEC가 법원에다가 리플과의 합의서를 제출을 했는데, 합의 주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죠. SEC가 리플에게 부과했던 벌금은 기존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감액이 됐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처음에 SEC가 그러니까 전 정권이죠. 바이든 행정부 때 게리 갠슬러의 SEC가 법원에다 요청했던 리플에 대한 벌금 액수가 20억 달러였어요. 20억 달러.
그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엄청 이제 지들끼리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1억 2,500만 달러가 때렸는데 나왔는데 여기서도 5천만 달러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송 당사자 양측 모두 항소를 철회해서 법적 분쟁을 종결짓기로, 지금까지는 양측의 의견이 확인이 된 거였고 이제 공식적으로 법원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SAC는 법원에다 리플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 해제 요청 내릴 거라고 합니다. 끝났습니다. 뭔가 시원섭섭한 느낌? 드디어 끝났구나라는 어떤 안도와 이렇게 끝날 거면 진작에 좀 끝내지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 당시 게리 갠슬러 위원장 당시에 쭈꾸미 대가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우악스럽게 집행을 통한 법적 규제 방식으로 이 시장을 억눌러 왔는지를 조금 더 선명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이 법적 족쇄가 풀렸다라는 게 여러 가지 또 의미 부여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별도 영상으로 또 조금 더 딥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웰지스틱스 헬스라는 의료 인프라 기업, 이 나스닥 상장사인데 여기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XRP 준비금 그리고 리플 실시간 결제 인프라 도입을 위한 신규 이니셔티브를 출범할 것이다. 이번 이니셔티브의 상용화가 성공하면 웰지스틱스는 XRP를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최초의 나스닥 상장사가 될 것이다. 이런 또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업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런 큰 의미 부여가 되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 더 늘어나고 가속화되고 크게 확장된다라면 과연 이 페이먼트 결제 분야에서 어떤 혁신이 더 선명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겠죠. 하필이면 소송 족쇄가 풀리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더 반갑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시장의 3대장이 꽤나 의미 있는 진폭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엄청 많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최적 타이밍은 아니죠. 최적 진입 타이밍은 지난달 76,000달러 비트코인이 꼬라박았을 때, 그때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셨던 분들이 지금 웃고 있을 거고, 그때 패닉스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마음이 안 좋을 겁니다. 거꾸로 행동한 거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최적 진입 타이밍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긍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자극시키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한 5가지 정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들어가면 어느 정도 리스크 감당을 해야 될 겁니다. 당장 주말 미중 고위급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물론 잘 나왔으면 좋겠고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는 보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막판에 또 파토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제 전해지면 시장은 바로 이제 또 하방 압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뭔가 새롭게 들어간다라는 거는, 특히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가 지금 새롭게 들어간다라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 부담을 좀 안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상황들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구조적인 수요 증가. 비트코인이 글로벌 자산으로서 앞서 짚어본 것처럼 아마존을 제끼고 탑5에 올라설 정도로 기관급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TF를 통한 수십억 달러대 실탄이 유입된다라는 건데, 가격 상승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떠받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강세장이 펼쳐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체인 시그널이 강세를 보였다는 건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습니다. 고래들의 대량 매집 흔적이 뚜렷하고, 특히 큰손 지갑은 물량을 늘리는 반면 최근에 소액 투자자들, 개미들이 던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었잖아요. 온체인 데이터적으로. 그래서 이런 행태들, 고래는 축적하고 개미는 판다, 이런 건 역사적으로 이런 역행 매집 현상은 대체로 상승 랠리의 초입 국면에서 나타나고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도 결국에는 우상향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또 안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책적 우호성이 사실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죠. 트럼프 행정부의 친화적인 암호화폐 정책과 완화적인 스탠스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 완화 시사 앞에 짚어봤고 연준 압박 발언 이런 것 등 친시장 메시지가 이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고 규제 리스크 완화로 신뢰도가 회복된 시장의 모습이 지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는 쉬워진 환경이다 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업그레이드 모멘텀, 앞서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와 같은 이런 핵심 기술 발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특히나 이제 대장 종목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게 의미부여되는 거죠. 확장성과 스테이킹 효율 개선으로 네트워크 가치가 상승하면서 주요 코인들의 내재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더리움 무조건 잘 돼야죠. 무조건 잘 가져야지 알트 시즌에 포문이 열리는 거라서 그런 관점에서도 상당히 흥미있는 상황이 펼쳐진 직후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투자자 감정 사이클의 전환. 지난 약세지장 동안 지쳐있던 투자자들의 감정적 피로도가 최근 랠리로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습니다. 오랜 조정으로 매도 압력은 소진된 반면 이 포모 심리까지 슬슬 살아날까 말까 그런 시작 초입 단계. 아직은 이 대중적 광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상승의 초기 국면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만약에 이번 주말에 미중 고위급 협상이 파토가 나거나 잘 안 될 경우에는 시장은 분명히 하방 압력을 받을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으려고 일단 양측이 노력을 할 겁니다. 이 치킨 게임 양상, 100% 넘는 관세라는 게 사실 다 같이 죽자라는 거라서 어느 정도의 접점은 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진 않을까. 그래서 조금 기대는 하고는 있는데 사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의 어떤 반등이 반가우면서도 다가올 어떤 이벤트들에 대한 결과가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루했던 약세장의 어떤 그런 조정 국면이 좀 끊어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반갑게 느껴지고, 이걸 잘 또 멘탈 케어 하시면서 버티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웃고 계실 거고, 만약에 조금 내가 반대로 행동해서 지금 마음이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한 6개월 동안의 흐름과 이런 상황 변화를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 나름의 또 전략 도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문가 수준의 트레이딩 분석 능력 이런 게 없다라면 결국에는 차분하게 시장의 101 기본적인 어떤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근데 어렵죠. 급락할 때 매수하고 급등할 때 매도한다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특히 초보자분들은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크립토 디톡스는 그런 시장 초보자 분들을 메인 타겟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투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스탠스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풀어내 봤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누가 며칠 전에 댓글 남기셨던데, 그냥 공부 안 해도 된다, 비트코인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럼 결국에는 시간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준다. 정답입니다. 굉장히 현명한, 정말 현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또 우리가 아예 배제하긴 또 어렵잖아요, 인간의 심리상. 그래서 알트코인들의 투자를 투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테마의 어떤 알트 종목들이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보자분들은 한번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라운드업 개념이 될 거고, 초보자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제 또 여러 번의 급등락 속에서 강세장의 사이클이 마무리가 될 텐데, 저는 이제 강세장 초입 단계라고 바라보고 있고, 어느 정도의 급등락 정도 추가로 더 30-40% 정도 조정이 오는 상황도 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상황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나름의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게 또 다 다르고, 사람마다 누가 옳다 그르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하다못해 시드머니의 사이즈도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답이 없다라는 거, 내 정답은 내가 찾아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누가 남들이 사라고 해서 사고 팔라고 해서 팔고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결과는 정말 쪼그라져 있는 씨드를 만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해서 내 정답지를 만들어 놔야지 남 탓 안 하고 시장 탓 안 하면서 이 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되게 어렵고 저도 ing 현재 진행형으로 부단히 노력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크립토 디톡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